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드디어 미국에서는 7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8.7%보다 낮은 8.5%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월 9.1%와 비교했을 때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려감을 키워왔던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번에 발표된 CPI 지수 역시 하락세를 나타낸 건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 쪽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1.27% 상승세 나타내면서 2,51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세 잘 이어가고 있고요. 82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 상승불이 들어온 모습인데요. 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 종목 관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통해서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화벨도 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셨네요.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토마토 조아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황희성님도 오셨고요. 러브수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맛 고선생님도 처음 뵙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님 처음 뵙는 분 또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한콩이님 오셨고요. 진정주린이님, 황희성님, 남극곰님, 그리고 SW 리님도 오셨습니다. 네, 편백나무님과 함께 모두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댓글창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담도 여기서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김형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우리 전문가님 목소리도 더 밝아 보이시네요. 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저도 기분이 좋게 오늘 또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그중에서 오랜만에 고개를 든 섹터가 있더라고요. 이 수소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수소 관련주들이 조금 뒤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좀 걱정했었거든요. 네, 오늘 드디어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거 안심하고 앞으로 랠리 펼친다고 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시장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죠. 어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천연가스 비축량이 상당히 좀 얼마 남지 않았다. 겨울에 이제 열흘치 수요량이 약 한 1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이 부족함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천연가스를 무기로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뭐 풍력,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집중이 되고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 또 상당히 좀 좋은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친환경 쪽이 상당히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지금 현재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원전 이제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수소가 또 같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이제 뭐 SP월셀, 그다음에 뭐 유니크 이런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 만큼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흐름 또한 이제 진행이 또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장주 위주로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수소 관련해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두산퓨얼셀과 그다음에 이제 SP월셀 두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뭐 3등, 4등의 성격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강하거든요. 지금 현재 수소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수급이 또 크게 들어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이 크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대장주인 두산퓨얼셀과 그다음에 SP월셀 이 정도의 종목들만 향후에 눌렸을 때 접근이 어느 정도 유효해 보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소 관련주들은 접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수소 쪽이 물론 앞으로 이런 성장성은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꾸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가 원전 쪽에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제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이제 주목도 자체는 친환경 쪽에 몰려 있죠. 태양광이나 풍력 쪽,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굳이 수소 쪽을 지켜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고 이미 긍정적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상당히 다수 이제 같은 어떤 업종군에 속하는 종목들이 있는 이상 굳이 뭐 수소 쪽을 뭐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수소 쪽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친환경 쪽,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쪽, 원전 쪽을 먼저 지켜보시면서 이제 SP월셀이나 두산퓨얼셀 같은 이런 대장주들은 눌렸을 때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하다. 어찌됐든 수소 쪽은 계속해서 또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하게 커져가고 있고 수소 또한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되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다른 대체될 수 있는 뭐 친환경, 풍력 쪽이나 태양광 쪽을 좀 더 이제 주요하게 보고 수소 쪽은 그냥 참고하는 수준에서만 지켜보시면 수익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그린 산업이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수소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잠깐 바짝 떴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탄력이 곧바로 좀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웠는데 일단 성장성은 좋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뭔가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다른 대체 에너지 쪽을 조금 더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수소를 공략해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소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투자 전략에도 잘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댓글에 제 의상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괜시리 좀 뿌듯해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반응을 해주니까 저도 좀 다른 옷들을 고를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고르는데 오늘은 참외 패션 아니고 레몬 패션입니다. 네, 바이타민 C처럼 이렇게 레몬 패션을 해고 왔으니까요. 오늘은 레몬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진단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토마토 조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휴니드 8,900원에 진입을 하셨고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휴니드 8,900원이면 그래도 나쁘게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좀 아쉬운 구간에 진입을 하시긴 했네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휴니드, 방산 관련주들은 뭐 폴란드 수주 모멘텀도 있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방산주들 상당히 조금 흐름이 좋았었죠.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 등등 이제 방산주들이 정말 뭐 실적이 훌륭하게 나오면서 이제 8월 달 시장의 어떤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꾸준하게 커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 사업이 계속해서 이 수출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까지도 이러한 어떤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작년까지는 상당히 큰
어떤 실적 성장성을 보여줬지만 올해 1분기에는 이제 적자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조정이 크게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면서 반등이 잘 나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뭐 방산 섹터에 대한 어떤 방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들이 같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계속해서 기업 자체에서도 이 적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뭐 수출량을 좀 늘린다든지, 혹은 이제 뭐 민간 항공기 시장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참여를 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이제 계속해서 조금 새로운 사업들을 조금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연구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또 집중을 한다라든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의 휴니드가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 121선을 뚫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도 상승이 나오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121선 8,500원 구간을 뚫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또 윗꼬리 구간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가 매물대가 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수주량이 한 번에 또 크게 또 어떤 긍정적인 수주 이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실적이 한 번에 또 확 뭐 눈에 띄게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엔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휴니드가 그런 이슈가 나오기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휴니드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두 번이나 121선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7,000원 초중반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7,900원 정도, 혹은 이제 7,800원 정도 를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121선을 돌파를 해줄 만한 그런 시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121선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9,000원 이제 매수가 정도까지 노릴 수 있겠지만 매물대가 워낙에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 121선 혹은 이제 매수가 정도까지 왔을 때는 정리를 노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기 위해서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이제 새롭게 좀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구간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좀 비중 축소를 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물대가 조금 많이 두터우니까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매수가 정도 혹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고, 시장이 지금 나쁘지 않죠. 충분히 나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살 수 있는 종목들도 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차라리 휴니드에 조금 오래 매여 있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것에 좀 목표를 두고 정리한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조금 순환을 노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오히려 기회비용 쪽에서 더더욱 이득인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쪽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시는 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니드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그때 저점 매수 기회 잘 노리셔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방산 관련주인 휴니드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홍미란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12만 8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15%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12만 8천 원이면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이 성장주 쪽에서 다시 이렇게 좀 꾸물꾸물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이 부분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 매수 가능할지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셀트리온주들, 이제 셀트리온 형제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또 하락이 이제 컸었기 때문에 실적이 회복된다라는 이제 이런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또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뭐 관련주 중에서 셀트리온이 가장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저가에서 상당히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뭐 말씀 주셨던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서 램시마 IV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수익성이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다라는 이제 부분이 상당히 좀 호실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추가 매수가 이제 언제쯤 이제 적절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눌리는 구간을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태죠.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이미 이 반등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뭐 약 한 2주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슬슬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셀트리온이 하반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제 유지할 것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뭐 계속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의 업황이 긍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외 파이프라인인 약품들이 이제 6월에 판매 승인 권고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임상 3상 대기 중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저가에서 이미 꽤나 반등이 나온 상태고,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매물대도 앞서서 이제 있는 상태예요. 매물대를 또 소화해야 될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지금 현재 단가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셀트리온도 지금 저가 대비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죠. 약간 30%에서 40% 정도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같이 흐름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제 또 눌리는 구간이 나와줄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눌리는 구간이 다시 8만 원 초반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지금은 리스크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반기에 물론 이제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 남은 비중,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한 15% 정도 비중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남은 비중으로 하여금 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앞으로 돌릴 만한 종목들, 순환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운용을 하시다가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 좀 바닥에서 좀 더 주가가 싸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뭐 임상 소식들, 그 다음에 뭐 실적이 다시 한번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추가 매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좀 여유롭게 보고 이제 향후에 좀 더 싸질 수 있는 그런 추가 매수 기회를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들을 운용하고 좀 수익을 챙겨 놓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12만 8천 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셨나 봐요. 하지만 지금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눌림목이 왔을 때 추가 매수는 그때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셀트리온이 이번에 실적을 좀 좋게 나와서 그룹주들이 함께 동반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탄력을 많이 받아야겠죠. 네, 이 부분 잘 흐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여기 혹시 남극곰님 계신가요? 여기 채팅창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생일 축하해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뭐 남극곰님 여기 계시든 안 계시든 나중에 돌려보기로 또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축하해드릴게요. 생일 축하해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해드려요. 네, 토마토를 대표해서 생일 축하해드릴 테니까요. 축하도 오늘까지 마구마구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진단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이수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요? 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7,900원 정도에 매수를 했고요. 네. 비중은 15% 조금 넘어요. 7,900원. 아, 최근에 진입하셨나 봐요? 안 해요. 최근에 그 가격 근처에 간 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5월 달에 했거든요. 네. 힘드네요. 몇 달 동안 계속. 그러시겠어요. 지금 하락하고 계속 좀 답답한 흐름만 이어가네요. 그러면 목표가가 궁금하신가요? 예, 리포트도 좋고, 네. 2분기 실적도 컨센 이상일 거라 그러는 주가는 계속 조금 올라갔다 싶으면 한 일주일씩 계속 하락 추세로 들어가 버리고, 네. 또 수급도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다 매도가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기다리면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 이 전반적인 이 차트 분석이랑 앞으로 대응 전략을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급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펴보셨고, 그리고 차트 보니까 진짜 답답해 하셨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최근에 좀 호재 소식이 있긴 있었거든요. 신공장 설립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공급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탄력은 좀 덜한 것 같아서, 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제 인쇄로 기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이제 코리아 서킷이나 심텍, 대덕전자 이제 이런 이제 PCB 관련주들과 다르게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제 통신용 MLB라고 하는 인쇄로 기판 관련 이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MLB 기판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거의 이제 세계 1위를 노리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MLB 기판 쪽은 다른 이 PCB 기판 관련 이제 기업들이 이미 이제 점차적으로 사업을 접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상당히 이제 크게 점유율을 이제 가져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도 늘려나가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성은 뛰어나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내년까지도 이러한 부분들, MLB 쪽은 꾸준하게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까지 역대급 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누구나 좋은 거를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대부분 모든 시청자분들이 PCB 관련주들은 정말 좋다라고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서킷이나 심텍, 대덕전자 정말 역대급 실적 나온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다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코리아 서킷, 그다음에 심텍, 대덕전자 등등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누구나 다 좋은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이러한 반도체 수요가 조금은 둔화될 것이다. 경기 침체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조금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페타시스는 결과적으로 내년까지 좋을 건데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을 리는 없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언제 추가 매수를 잘 진행을 하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제 바닥을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일단 6,000원 초반대까지는 조금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6,000원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는 조금 이제 열어 놓으셔야 되고,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어찌됐든 추세는 하락으로 갇혀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제 이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6,000원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장기적으로 어찌됐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또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6,000원 초중반대 이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돌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 박스권 고점으로 달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6,000원 초중반대 정도에서 지지라인을 잡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어느 정도 돌려주면서 자리를 잡는 구간이 술술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가능하면 한 6,000원 후반대에서 7,000원 정도까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구간까지 맞춰 놓은 다음에 목표가는 1차로 7,500원, 2차로 8,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선 매물대를 조금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6,000원 초중반대부터 또 소화를 해줘야 될 그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고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줘야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커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6,000원 초중반대에서 추가 매수 노리고 평단가 낮춰 놓은 다음에 1차 목표가 7,500원 2차 목표가 8,000원 노리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역시나 어찌됐든 좋은 종목이고 지금 현재 이런 하락은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서 향후에 이제 눌렸을 때 추가 매수 진행해서 단가 낮춰 놓으시면 충분히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또 좋은 흐름 나와줄 것이다 예측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번에 추가 매수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도 1차랑 2차로 잡아주셨거든요.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우리 이수페타시스 시청자님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잘 들고 오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답답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왕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조금만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힘내셔서 이 종목에서 꼭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김기정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최근에 좀 핫한 종목이네요. 포스코케미칼 143,3,500원에 진입을 하셨고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셔서 내가 여기에 비중을 조금만 더 갖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남을 것 같은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중장기로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그리고 세 번째로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포스코케미칼 지금 치솟고 있어서 이미 수익 구간에 놓여 있지만 저 같으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서 조금만 더 잘 가준다면 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포스코케미칼 최근에 좋은 이슈들이 정말 또 많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또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일전에 이제 이 원가에 대한 이런 압박들, 원자재 값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원자재 압박에 의해서 크게 또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이 하락했던 구간을 그대로 다 돌려놓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사업 너무나도 이제 잘 되고 있고 음극재 사업까지도 이제 하반기에 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언제 수익을 챙기느냐 조금 이제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현재 양극재, 음극재 쪽으로 다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 좋은 종목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기업인 건 알고 계실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청자님이 언제 차익 실현을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면 지금 현재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죠. 이제 수급들이 긍정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제 앞선 물량들을 다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포스코케미칼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서 이제 매물대가 좀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을 한 번에 다 뚫으면서 뭐 17만 원, 18만 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제 앞서서 이 구간에 이제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구간에 물려 있는 그러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물을 바로 소화해 주기에는 조금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미 이제 보게 되면 저가가 10만 원대 잡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16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5, 60% 정도 크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매물이 두터운 이 구간까지 이미 크게 상승이 나온 구간인데 여기서 또 매물이 이 두터운 구간까지 바로 뚫어주기에는 힘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선 슬슬 이제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이미 이제 오늘 상당히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때문에 오늘 저점이 지금 현재 단가가 15만 5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15만 5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양극재 사업에 대해서도 음극재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추가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충분히 또 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슬슬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좀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익 실현 지지 라인 구간은 15만 5천 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전량 차익 실현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향후에 차익 실현 후에는 이제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에 다시 한번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이러한 좋은 수익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17만 원 구간, 이 구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전에 많이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에서도 17만 원 구간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윗꼬리를 그리는 그러한 구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17만 원 구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구간은 힘있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하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또 교체를 했다가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눌렸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 이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답은 윗꼬리에 있었네요. 지금 잘 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한 진단쇼였습니다.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앞에 나온 것 같아요. 뭐 휴니드, 셀트리온 제약, 이수페타시스,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잘 진행해 드렸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 들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받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 올려주시면 되고요. 전화 통화가 더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김민준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아요. 근데 이 원인이 미국에서 발표된 7월 CPI인 것 같거든요. 뭐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해서 이번에 CPI 지수도 하락을 했다 이런 분석을 봤는데, 근데 제가 살짝 찝찝한 부분이 에너지는 내려갔는데 식료품은 내려간 게 아니라서 에너지 가격도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맞나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 뭐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뭐 식료 가격은 좀 덜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으신데 차트 모습을 좀 보시죠. 원자재 가격을 좀 보고 피크아웃이 정말 있었는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제도 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가이던스가 8.7이었습니다.
이미 9.1에서 지난달보다 내려올 거라는 건 예상은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내렸죠. 지금 보시는 차트 모습은 구리 가격입니다. 쿠퍼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바닥 찍고 조금 반등 모습은 있지만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온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공급망 대란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벗어났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식료품 이야기 하셨으니까 콘도 좀 보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있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과연 0.75%를 올렸을 때 대외 변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핑곗거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뭐 상하이 봉쇄, 베이징 봉쇄 등등의 대외 변수가 있었는데 여기 핑곗거리가 더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늠 잣대 0.75%를 올리면 물가가 잡히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봉쇄령이 시진핑 3년인과 맞물리면서 해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만 더 해결된다면 물가는 조금 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달에는 뭐 연준이 이제 FOMC가 없죠. 다음 달에 있을 9월에 지금 시장은 0.5%냐 0.75%냐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는데 0.5%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대상으로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우선 피크아웃 논란은 뭐 주관적으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9월까지 다음 FOMC까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7월 CPI가 이렇게 생각보다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그리고 관전 포인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외신을 이제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재 0.5% 그리고 0.75% 금리 인상 중에 이제 0.5%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0.75%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의 반절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9월 FOMC를 함께 지켜보면서 또 투자 전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7월 CPI 관련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종목부터 시청자님과 전화 통화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시청자님이 안 오셨나 봐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과 전화 통화 연결을 하고 네,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저요.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요. LG 에너지 솔루션. 44만원 5%인데, 네. 이거 더 들어가도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네. 축하드려요. 네, 이거 빼면 될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이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 구간에 계신데 지금 뺄지 추가 매수할지 이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뭐 시청자님 원하시는 게 불타기, 흔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반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고요. 항상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신중성을 기하셔야 되고요. 지금 5% 사셔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 코스피 쪽에서는 2차 전지가 맞습니다. 어제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동질세미캠, 반도체 소재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CK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원익QNC 이런 종목들인데 ISC도 리노공업도 보이던데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바로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잘 하셨고요.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44만원대 매물대가 좀 두꺼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업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캐틀이냐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어려운 숙제인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하는 이제 뭐 조금씩 다 다른데 파우치형이냐 원톤형이냐 뭐 등등이 있는데
이 폴리머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는 얇게 만드는 2차 전지형인데 아직 뭐 개발되지는 않았고요. 보호해수 물량이 가장 무서웠었습니다. 근데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7월 27일경이었습니다. 보호해수 물량 풀린 게 그걸 다 소화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같이 일명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추세는 좀 탈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2차 전지가 이제 막 바람 타듯이 막 50%, 100% 올라가는 이 국면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2차 전지가 아마 계속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도 전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보유 의견이 맞고요. 시장장님 지금 불타기를 생각하시는 게 단기를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 대형주 가릴 것 없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좀 생각보다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3, 4분기 때는 실적이 좋아지고 수주장고도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지금 줄거드는데 5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시간과 시기가 문제인데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연휴에 돌입을 하고 다음 주에도 중국의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LPR 월요일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악재는 8월에 많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2차 전지가 예전만큼 큰 바람을 타기에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9월달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0.5냐 0.75냐 기로에 좀 서 있는 상태고 시장은 0.5% 인상할 것이다.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 인상 포인트를 낮출 것이라는 것을 선번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카고 CMA에 관해서는 퍼센테이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을 좋은 기업이지만 길게 가져가시는 건 좀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가가 44만 원 셨으니까 50만 원 정도까지 오르면 한 13% 정도 수익률이 될 것 같던데 단기간에 조그만 수익을 누리시고 한 템포 좀 뒤로 물러서서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올지 지켜본 다음에 추후에 재진입을 다른 양극재 쪽이나 완성 우리 셀 업체도 상관없고요.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고 손절가로 따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목표가 50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목표가 설정해 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물타기 5% 해야 됩니까? 전문가님, 이 물타기 5% 정도 더 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구간에서 5% 정도 물타기 해서 더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반대입니다. 네, 시장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2차 전지가 좋으시면 지금 다른 2차 전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가 매수를 노리거나 오늘 신재생 파트 중에서 수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산표스, S표스, 상하프로테크 10%에서 7%씩 올라가는데 그 5%를 다른 섹터로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불타기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추가 매수 말고 차라리 다른 종목 보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오늘 팔고 나와도 돼요? 팔고 나와도 돼요? 네, 단기적으로 보고 50만 원까지는 바라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이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구간은 아니고 일단 목표가까지 잘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셀업체 쪽에서도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2차 전지 셀업체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김민준 전문가님이 그 수소를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댓글에서 서단계 1년차님 맞으실까요? 수소 되게 눌림목에서 많이 이렇게 좀 주워 담으셨다고 해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 댓글을 보면서 지금쯤이면은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네, 궁금한데 서단계 1년차님 수익 많이 챙겨가셨나요?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정주린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24,000원에 8%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그래서 매도가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즘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원래 진입 단가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높게 잡아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종합 상사에 관해서는 지금 아마 20, 30대 분들 또 40대 초반 분들까지는 좀 모르실 텐데 예전에 종합 상사가 날렸습니다. 속된 말로 굉장히 취직 선호도도 높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대표적인 종합 상사 기업인데 뭐 여튼 뭐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합 상사가 뭐라고 할까요? 성장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고 봐는 거 무방하고요. 종합 상사를 봤을 때 이제 뭐 수출입 무역이라든지 광물 쪽과 연계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바람을 탄 것인데 이런 종목들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이제 가치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밸류에이션의 PR이 제가 알기로는 5배가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당은 한 3% 중반대 수준. 그러면 차트 모습을 좀 보시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종목을 좀 사신 것 같은데 진입 단가가 24,000원이면 지금 박스권 하단이 19,000원, 상단이 25,700원인데 중단이 그러면 딱 봐도 한 22,000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24,000원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사셨거든요. 그 추세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러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뭐 인플레이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고를 떠나서 원자재 가격의 고강 행진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분기까지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을 쓸 수 있을 것이냐 물음표 좀 달려있고 전체적인 올해 1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확실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선도 세력의 단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고 올라오는 것 같고 실적도 2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지금 내놨고 가이던스도 잘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화답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4,000원이니까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다. 진입 단가가 높기 때문에 고점 돌파는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가면 지금 4월 25일 날 찍었던 고점 상단인 25,600원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봤을 땐 도달하기 좀 어렵다 보여지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2,500원에 안착을 한다면 조금 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500원을 안착하지 못한다면 저는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500원 안착 시 보유하되 최종 매도 목표 가격은 25,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안착을 못하면 내일 바로 매도하고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진정주린이님 오늘 좀 잘 지켜보시고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실 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된다 이런 소식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UNI님이 드디어 상담을 받게 된 종목이고요. 동국 SNC입니다. 5,584원이 지금 단가시고요.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UNI님은 한 번 차익 실현을 하셨대요. 7,000원대 하셨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투자 계획이 있는데 6,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 9,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한 10%가량 수익 실현에 나서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괜찮을지 전문가님 입장에서 봐달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잡으시는 거고 지금 차익 실현을 하시겠다는 이 질문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시죠? 오늘 질문 중에 가장 해피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뭐 TV로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는 지금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바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너무 행운에 기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파동 모양을 보고 21선이 좀 더 깨지고 내려오면 다시 시세 초입부로 돌아오면 한번 잡아보고 다시 그리고 위에서 차익 실현하겠다 이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이상적인 꿈을 많이 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쉽지 않고요. 지금 잘 잡으셨습니다. 동국은 동국 S&C는 이동국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한번 웃으시고 요즘 풍력 바람 좋습니다. 업황 어렵지 않고 섹터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요즘 신재생은 주도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매번 명인의 복귀에서 말씀드렸고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매가 일어날 거고 오늘 수소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풍력 잘 가고 있고 작년에 좀 쉬었죠.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C 저는 아시다시피 3강 MNT였는데 동국 S&C 괜찮습니다. 올해 실적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부분이고요. 매출액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단지 여기는 이제 육상 좀 풍력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선호를 받는 게 해상풍력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추세가 그렇게 쉽게 깨질 것 같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조금 붙었는데 풍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몇 배까지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CS 윈드로 기준하면 동국 S&C가 지금 많이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추세를 탈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표가를 오늘 기준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두꺼운 매물대를 다 소화했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으로 하시되 최종 매도 목표가 8,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8,000원에서 매도하고 나면 기다리지 마시고 이 정도 실력이시면 다른 종목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가가 5,584원이면 5,584원 파동 모양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거면 자신감도 어느 정도 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기술적인 것도 자기에 대한 뷰가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거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적인 것과 본인의 노하우를 결합해서 진입 타점을 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시황이 좋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에서 8,000원까지 최종 매도 목표 분할 매도로 잘 하셔가지고 수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국 S&C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에나이님 지금 바람대로 이뤄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와 계셨고 한번 수익 실현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비중은 또 잘 이렇게 굴리셔서 더 큰 수익 그리고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수익 챙겨서 나오시기를 여기서 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하늘이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인선 ENT 1,1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3% 보유 배중 들고 계십니다. 목표 주가 진단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인선 ENT 아이고 이번에 들어가셨나 봐요. 이번에 그 폭우 때문에 갑자기 떴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갑자기 또 이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어서 목표가가 되게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 목표가 설정해주세요. 네, 이제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코엔텍도 마찬가지고 다 정리를 해드렸던 분야고요. 계절주 같은 경우는 해운도 마찬가지고 KS해운, H&M, 우리 또 뭐 있죠? 벌크선 등등 페노션이죠.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그냥 암기를 좀 하셔라. 매매하기 좋은 파트거든요. 일명 계절주지 않습니까? 몇 개 있습니다. 6개. 맥주, 폐기물. 여기들은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는 쪽이에요. 특히 폐기물 업체들. 인선이한테 잠깐 보시죠. 매해마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20%를 찍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 20% 찍는 걸 생각하면 주가는 더 가야죠.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제지 종목도 마찬가지죠. 네, 단 굉장히 마진율이 좋은 마진 스퀴즈에 걸릴 일이 없는 섹터들이에요. 근데 시장에는 주도주라는 게 있고 수급과 매기가 쏠리는 섹터와 종목이 있습니다. 인선이한테는 거기서는 벗어나 있다고 봐야죠.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비가 뭐 8일째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망사고도 많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비나 태풍이 불고 나면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어떤 테마성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눈을 돌려서 태풍이 오고 있나 좀 지켜봤는데 태풍 무란히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태풍이 아마 가을 태풍이 좀 올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중이 11,100원에 13%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신 것 같고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좀 뛰기 어려운데 오늘 차라리 조금 더 빠지는 게 내일 반등에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1% 정도에서 캔들은 음봉이지만 상승비로 끝나게 되면 내일 주가 못 갑니다. 오늘 어제 저가보다 더 내려가는 게 좋고요. 한 9,200원 정도까지. 그러면 내일 반등에 나오면서 10,000원 정도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결정하셔야 되고요. 무엇을 결정하냐? 이건 전문가가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내일 반등 시에 포트 교체를 하시던지 다음 태풍 때까지 좀 기다려서 다시 한번 테마성 바람을 타고 가는지.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님 단가까지가 변곡점입니다. 11,100원에 안착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데 여기 캔들 모습 보시면 이날 좀 급등 거래량이 터지면서 페이크에 속으신 것 같아요. 한 이틀 전이네요. 11,000원까지 갔을 때. 그래서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종가가 어디에 맺어지는지 양봉으로 좀 캔들이 섰는지 계절주를 하셨으니까 날씨도 좀 보고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기업은 튼튼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청자님이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보유했을 때 박스권 상단 11,8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인선 ENT 관련해서 의견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쇼 해봤습니다. 이 인선 ENT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고 아까 제가 댓글 보니까 맞아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네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폐배터리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